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보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흔하며 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삼중음성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또 치료가 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한데요. 최근 항체약물 접합체 치료제가 등장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특징, 최신 치료제, 그리고 치료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유방암.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유방암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방암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요? 네, 유방암은 유선과 유관 등 유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진행되면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방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유방암도 여러 종류가 좀 나뉘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 또 KI67 발현 정도에 따라 호르몬 양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호르몬과 허투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은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의 유형이 다르다면 그 진단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방암 진단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또 허투 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또한 브라카 원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해 유전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 올라파립과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제가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모든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중 음성 유방암은 앞서 말했던 ER, PR, 허투 수용체가 모두 음성인 유방암을 의미합니다. 전체 유방암의 약 15에서 15%를 차지하는데 대개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르몬 치료나 표적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어렵고 재발률도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깊고 일반적으로 유방암보다는 성장이 좀 빠르고 공격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명역 항암제와 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가 등장하며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트로델비와 키트루다인데요. 사시투즈맙 고비텍한 성분의 이 트로델비는 항체 약물 접합제 계열의 치료제로 암세포를 표적 삼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페무롤리주맙 성분의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치료제는 기존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이 트로델비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에 어떤 희망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트로델비와 키트루다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로델비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3상 연구에서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입증됐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로델비 치료군은 전체 생존 기간이 11.8개월로 기존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군은 6.9개월로 나타나 트로델비 치료군이 2배 가까이 생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도 트로델비 치료군이 4.8개월, 기존 항암제 치료군은 1.7개월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요. 또 키트루다도 임상 연구에서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영리학적 관전 관해율과 생존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무사건 생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또 5년 추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네,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전히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삼중음성 유방암은 기존 치료법이 제한적인 만큼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후보 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임상 단계까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오롱제약과 에스티리온은 지난해 9월 삼중음성 유방암 신약 후보 물질에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물질은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로 암의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현재 전임상 독성 시험을 준비 중이고 2027년 미국 FDA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류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FNCT 바이오텍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중화항체를 개발 중입니다. 이 접근법은 향후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이 쉽지는 않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기존 치료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인 파맵시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했지만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상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투르카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개발된 치료제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 인터뷰를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랑 ADC는 기전이 완전히 다른 약제이고요. 면역항암제는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원래도 몸의 균이나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적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 백혈구가 밖에서 들어온 적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면역항암제이고, ADC라는 거는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단클론 항체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한 분자, 두 분자 이렇게 소량으로 단클론 항체에 결합을 시켜놓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단클론 항체가 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특정 항원에 결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만 골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서 암치료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약이죠. 단클론 항체도 우리가 삼중음성 유방암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최근에 많이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표준 치료로 들어온 것은 없고, 가장 최근에 나타난 좋은 결과로는 트로델비라고 불리는 ADC가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2차 이상의 치료로 쓰였을 때 우리가 기존에 쓰였던 세포독성 항암제는 그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간의 중앙값이 1.7개월이었던 데 비해서 이 트로델비라는 약제는 4.8개월 정도로 유의하게 많이 늘렸고, 또 전체 생존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2차 이상의 치료제로 현재 이 트로델비가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델비 이외에도 우리가 에너투라는 약제가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서 헐투라는 단백질이 저발현되어 있는 일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아서 현재 쓰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ADC들이 이제 최근에 유방암 영역에서 꼭 삼중음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도 좋은 효과를 입증받아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삼중음성 유방암 영역에서 전이성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우리가 쓰이는 약제와 이런 ADC를 비교한 임상 시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또 조기 유방암 영역에서도 ADC가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데이토DXD라는 새로운 ADC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제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의 선행항암 율법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세팅에서 테스트되고 있고, 이 약제 역시 여러 가지 소규모 임상 시험들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특히 부작용 영역에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더 적은 부작용을 보여서 향후에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면역항암제나 ADC 모두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단 삼중음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들어올 때 허가까지의 과정이 아주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신약을 환자분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좀 더 빠른 허가 과정이 좀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 허가를 받은 약물뿐만 아니라 아주 일부 환자들에게는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약제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환자분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허가 초과 약제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점도 좀 아쉬운 점이고, 조금 더 제도가 유연화돼서 환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 이제 다른 제도적인 허들은 약을 쓰는데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유방암 중에서도 조금 더 예후가 공격적인 편이고, 또 일부는 여전히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삼중음성 유방암들이 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기, 1, 2, 3기로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완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투병하는 이 힘든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굉장히 귀하고 값지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희경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발전이 이뤄지곤 있지만 여전히 치료 접근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는 있지만 높은 비용과 또 제한된 급여 적용으로 인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옵션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은 1차 치료 이후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효과적인 2, 3차 치료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트로델비가 새로운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가의 약값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지연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로델비는 지난해 5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높은 약값 문제로 건강보험 등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환자 단체들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국무청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트로델비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급여화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트로델비의 급여 심사가 진행됐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약가 조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급여화 논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입니다.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